특히 2018년과 19년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더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 경제가 거의 세계에서는 나홀로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. 그런 과정에서 금리를 이제 정상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면에 금리를 같이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안 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성장세가 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경제 성장률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. 어쨌든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, 대내적인 여건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, 저물가를 지속하기 때문에 인상할 수 없는 여건이고, 또 대외적인 것을 보면 인상을 해야 되는데,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대내적인 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는 거죠. 외국인 자금의 유출은 견딜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더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같이 인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. 결국은 이 시대적인 변화는 뭐냐면 완화적인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대전환을 가진 겁니다. 가장 대표적인 영향은 같은 조건 하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 여건이 악화되는 거죠. 투자 여건이 악화되니까 당연히 고용 창출에 악조건이 더 마련되는 겁니다. 고용이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진작이 더 안 될 수밖에 없죠. 기업들은 더더욱이나 투자를 더 진작할 수가 없는 이런 경제의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가 딛고 일어서야 할 굉장히 중요한 2018, 19년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금리는 그냥 돈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근데 돈의 가치가 상승하면 반대로 물건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근데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부동산입니다.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도 다른 여건이 같다고 봤을 때 금리가 상승하면 역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동산 시장을 잡고자 하는 이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위축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.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걸 굉장히 걱정하잖아요. 그 네.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?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는 주요 지역들은 아마도 주요 불안한 신흥국들, 위기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. 한국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더 높고 한국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, 이런 트렌드가 가속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맞는 일이죠. 맞는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빠져나가도 버틸 수 있는 우리 금융시장의 여건이 필요할 텐데 그 여건 측면에서도 견조하다라고 보통 진단을 많이 합니다. 우리나라가 현재 놓여져 있는 기준금리 인상의 기회가 10월, 11월 두 개 달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, 두 개 달 동안 있다면 한 번 정도 인상하고, 그게 이제 유력하다면 11월이고요. 없다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더 중요한 것은 이제 9월, 10월 정도에 나오는 그 경기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게 어느 정도 견조한 회복세, 수출이나 소비나 투자가 회복되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보이고 특히 선행 지표들이 개선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여건 하에서는 인상을 해도 되니 같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로 가져갈 수 있는데, 그런 경제 지표들이 더 좋지 않게 계속 나온다면 인상할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우리들은 10월, 11월에 경제 지표들을 좀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.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네. 책을 내셨는데 네. 어떤 마음으로 내신 거예요? 책이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더라고요. 말 그대로 일반 대중, 경제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, 그리고 이분들도 충분히 경제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경제를 알면서 갖게 된 정말 큰 많은 효용 가치들이 있었거든요.
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신문들은 경제학과 대졸자들도 그 경제신문이 정확하게 이해가기가 어려워요. 중간에 메신저가 필요하겠다. 일상용어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경제를 이해시켜주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신문을 읽어나가고 경제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들었고 이 책 작업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. 경제란 가계, 기업, 정부 간에 뭔가를 주고받는 것이 경제입니다. 경제학은 이 경제 주체 간에 주고받는 그 무언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